다음 각호를 차례로 적용할 계산한 금액에 따를 건데, 감정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받겠다, 이 평균에 해가지고, 다만 주식 등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아무래도 이제 그 증권거래시장의 시가가 명백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마 제외한다고 한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다 있다는 거 하고, 뭐 다른 거는 다 뭐 기본 내용이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을 인정하며, 그렇죠. 그래서 임의상각제도이다. 맞고요. 네. 기본서에 있는 그냥 그 기본서 내용을 그냥 다 그대로 그냥 다 긁어서 그냥 왔네요. 그냥 조문 긁어오거나 기본서 내용 긁어오거나. 기계장치에 대하여 법인이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액법이 아니죠. 이거 정률법일 거예요. 이거 정률, 이게 틀렸고 금융리스 자산,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리스 자산은 리스 회사 걸로 감가상각으로 하고. 맞죠? 이것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하지 않으나,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왜 포함하면 안 되죠. 조합도의 차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죠. 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이것도 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자,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24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감가상각 할 필요가 없죠.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아니니까, 영업자산이 아니니까. 그런데 유휴설비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에 해당한다. 2번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리스 자산은 리스 회사가 감가상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대로 조문 그대로죠. 다. 그 다음에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이렇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정액법으로 하고 할 수 있고,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은 기계장치 같은 거, 여기 기계장치 나오죠. 기계장치는 건축물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아니에요. 형체가 있어요. 기계장치는. 그러면은 당연히 유형자산이죠. 이런 것들은 신고한 방법에 따라서 정률법, 정액법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선택을 해서. 근데 신고를 안 하면, 신고하지 지금 않은 경우잖아요. 아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정해줬죠.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정액법, 여기의 경우에는 정률법. 정률법을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액법이 안 되는 겁니다. 신고를 할 때는 정액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정률법으로 무조건 적용하라고 여기 법에 나와 있어요. 정확히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번 법인세법상 기업 업무 추진비. 이게 그 예전에 그 접대비를 이제 어감이 좀 접대한다, 뭔가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쓰이고, 그래가지고 이걸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꿨죠. 네, 용어를 바꿨어요.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이렇게 해가지고 질출한 복리 시설비는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면 이거를 업무 추진비로 보고, 그러니까 옛 그 접대비죠. 접대비. 업무 추진비로 보고,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의 격리 일부로 본다. 네. 맞는 내용이고요. 직접 생산한 제품,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이게 원래 지금 3만원이 넘어가면 이게 접대비 그 한도 넘어가죠. 한 건당. 그래가지고 이렇게 10만원이면은 기업 업무 추진비 그 적용을 못 받는데, 근데 지금 이게 직접 생산한 제품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예외가 되기 때문에 이 송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송금 산입해준다는 거죠. 예, 업무 추진비 한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만원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특법, 국내 문화 20%. 네, 맞죠? 그 다음 전통시장 이게 몇 프로였더라? 지금 다른 건 다 맞거든요. 네, 문화는 20%고 전통시장이 추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아마 10%일 거예요. 이게 아마 틀렸을 겁니다. 이게 10%일 건데, 맞나? 보고 까먹고 뭐 하는 거죠, 뭐. 여기 지금 문화비 같은 경우에 조특법이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입니다. 송금 부산입 특례가 있는데, 문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100분의 20을 네, 이렇게 해주고요. 추가해서 100분의 20이죠. 문화비. 네, 이거 맞고, 그 다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100분의 10.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2023년도 12월 달, 작년 12월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로 개정되고 새로 들어온 조문이니까 아마 그래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100분의 10입니다. 전통시장은 100분의 10, 문화비는 100분의 20. 그래서 이거 외워줘야죠. 뭐 세법 별거 없어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이 직접 생산한 것은 제공한 것은 제외해라.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한도를 초과한 것들 접대비, 그러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중에 법인이 직접 생산해서 제공한 거는 제외를 해라.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경조금의 경우에는 20만 원, 예, 이제 뭐 결혼식, 장례식 20만 원, 그 외에는 다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 한도예요. 한 건당. 제 1호 외의 경우.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10만 원, 3만 원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직접 생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용 인정해준다 이 말입니다. 송금 불산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송금 산입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시행령 40조에 보면은 이게 내용이 있죠. 공인시설비를 지출한 경우에 법인인 때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고 법인이 아닌 때에는 격리 일부로 본다. 조문 내용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20번 이제 소득세법으로 넘어가네요. 이제 법인세법 끝났어요. 이제 국기국진법 한 10문제, 법인세법 한 10문제, 그 다음에 이제 20번부터는 30번까지는 소득세법인가 봅니다. 소득세법이 지금 29번부터 부가가치세법이네요. 네, 28번까지 소득세법이에요.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수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가세기간 사업소 계산할 때 총 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또 26조 소득세법이에요. 이제 소득세법 26조 보면은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이렇게 해서 과세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자기가 생산한 물건 산입하지 않는다. 자기가 생산한 전력 이런 것도 산입하지 않는다. 똑같죠. 5항, 6항이 똑같아요.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 자기가 생산한 전력 이런 거 다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죠.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맞고 여기도 산입하지 않는다가 나와야 되는데 여긴 산입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똑같이 가야 되는데 산입한다 해서 이게 틀렸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복식부기자가 이렇게 하면 총수익금에 산입해라. 이거는 안 가져왔나요? 업무용 수용차 매각할 때 매각에 속하는 가세기간 사업소득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죠. 네. 그 다음 4번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여기 밑에 있죠. 26조 25조에서 문제 다 냈구나. 이렇게 종업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맞죠? 조문 다 그대로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2배상은 연기 태양 소득의 종류별로 나눠서 소득세법은 각기 다 부과를 하죠. 합쳐가지고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은 근로소득이죠. 아까 나왔던 질문하고 똑같은 거네요. 맞죠? 네.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한다. 자, 여기 상여금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나와있죠. 네. 소득세법 20조의 근로소득 2배상은 연기태양 각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 뭐 봉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명칭이 무엇라 됐든 다 회사에서 받는 거는 당연히 다 근로소득에 해당하죠. 법인의 주주총회 이렇게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이게 아마 여기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이것도 다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렇게 해가지고 상여로 받는 상여, 다 근로소득이죠. 상여로 받는 소득. 조문 다 그대로 갖고 왔고요. 다만 이제 여기 아마 이게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거구나. 퇴직한 후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이거는 근로소득이 아니죠. 이거는 재직 중일 때 이렇게 그 직무발명보상금을 해야 이게